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신청과 알림을 해야만 2시에 자동으로 방송이 떠서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대악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했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다음 달 또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고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의미라서 집값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또한 미국 소비자 물가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 이후 호가는 오르고 있지만 추격 매수가 없다 보니 다시 곤두박질 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98 제가 직접 메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용기 내서 전화 주십시오. 물가 치솟고 또 금리 인상, 오늘 12시 터진 초대형 사건 보시면 이게 장바구니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네요. 이 보시니까 생선류 그리고 과일류, 육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지금 치솟고 있어요. 이번 달에 물가가 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물가 상승 그리고 미국은 또 금리 인상. 이렇게 되면은요 집값 하락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1월 소비자 물가 5.2%, 5%에서 5.1로 올라갔다? 지금 4.5로 내려와도 시원치 않은데 이건 충격입니다. 상승폭 3개월 만에 다시 확대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속보예요. 자, 한국 물가 다시 상승. 지금 부동산 위험 요소가 많아서 오랫동안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 물가 다시 상승. 소비자 물가가 5%에서 5.2로 올랐어요. 근원 물가라고 했습니다. 이 근원 물가는 장기적인 물가 지표를 알 수 있는 건데 얘 역시 4.8에서 5로 상승 확대됐습니다. 3개월간 5% 고물가. 지금 3개월 내내 5%대에서 지금 멈추고 있어요.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물가 안 떨어지면요 절대 금리 안 내려가요. 자, 미국 금리 인상. 미국은 물론 예정되긴 했지만 미국 기준금리 4.5에서 4.75 스몰 스텝 0.25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뛰는 거예요 지금. 빅스텝 할 줄 알았더니 스몰 스텝. 그런데 웬걸. 자, 다음 달에 또 올린다고 하죠. 스몰 스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이 파월의 말은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입 가지고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금리 추가 인상 4.75에서 5까지 아마 이제 5%까지는 확실하게 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CPI가 이제 내려가느냐 어떠느냐 이번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험 요인은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쉽게 팍팍 떨어지지 않은데 스물스물 내려가고 있어서 고금리가 상당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계 경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시원스럽게 내려가지 않고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안,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최대 경기 침체, 지금 역사상 사실상 어떤 역대급이라고 보면 돼요. 23년 특히 올해는 성장률이 최악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당되지만 전 세계가 하반기에 어떤 상황이 결정될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인 쪽으로 가느냐 부정적인 쪽으로 가느냐, 한마디로 집값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는 최소 여름에 가봐야 방향키를 잡을 수가 있다. 이제 지금 매수하는 호구들,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 이 호구들을 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예전에 작년 영끌했던 사람들, 2021년 꼭지에서 영끌했던 분들이 호구 아닙니까? 특히 2030 젊은 층들. 자, 먼저 무지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매입하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고 본인이 착각을 하고. 두 번째, 실거주 타령하는 사람들. 실거주라는 말은 본인이 위안을 삼는 말이에요. 결국 집값 떨어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세 번째, 착각합니다. 자, 착각. 특히 중개소를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착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직 돌아다닐 때가 아니야. 자, 먼저 무지, 실거주 타령, 착각 순서대로. 부동산 폭등락도 모르고 하락에 만족해서 매입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시세와 매물을 그대로 믿어요, 그냥. 그리고 매물 가격에 그냥 매입하는 거예요. 제일 싼 매물입니다. 이게 하니까 제일 싸게 나왔나? 사실은 제가 뭐라고 해요? 제일 싼 매물보다 마이너스 10% 이상
해결. 이걸 알려면 공부해야 돼요.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단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들어가서 시세 실거래가 어떻게 가는지, 매물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래프까지. 그래프도 아주 쉬워요. 보기만 하면 되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중개소 사장님들 맨날 돌아다니니 그분들 맨날 뻥만 쳐가지고 비싼 걸 팔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모르면 뉴스를 보세요. 뉴스 많이 뜨잖아요. 그리고 영상, 유튜브도 보세요. 대부분 다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이번에 실거주 타령. 자본주의 사회는요, 부동산도 투자가 항상 우선인 거예요. 뭐 투자 목적으로 꼭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를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주는 따라가는 겁니다.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타령 그만하세요. 집이 떨어지거나 안 올라가면 엄청난 손실을 봐요. 이자는 내가면서. 그러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자, 해결. 내 집 마련은요,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확 달라지겠죠. 깨겠죠. 왜? 내가 평생 저금한 것보다 집값이 오히려 내 재산을 더 불려준다니까요. 내가 그걸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지잖아. 그쵸?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너무 실거주 타령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거주를 하더라도 꼭 보시라고요. 착각. 이번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는 결국 우상향한다. 대부분은 지금까지 우상향한 거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커요. 뛸 놈은 많이 뛰고 회복도 못할 놈은 회복도 못하고 겨우 회복하려면 겨우 회복하고 이게 2년 만에 뛰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예전처럼 10년간 안 뛴 거 제가 경기도 70%가 10년간이나 안 뛰었다고 했어요. 그 짝이 또 올 수도 있어요. 해결. 자, 타이밍하고 입지, 매물, 자신의 여건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활용해야 돼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이거 잘 들으세요. 별표 칠게요. 제발 아주 쉽게 설명할 테니까 제발 제대로 알고 매수하자고요. 돌아다니더니 안 떨어졌어요. 뭐 했어요?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잘 봐봐요. 자, 이제 경기도 수원시에 신나무실버 주공 5단지라고 있어요. 16년부터 20년까지 뛰지도 않았네. 아니 여기 아예 11년부터 안 뛰었어요. 얘들은 10년간 안 뛰었다가 20년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뛴 것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거 보세요. 미친 듯이 떨어졌는데 세상에 2020년 올라가기 전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이 녹색은 뭐냐? 매물입니다. 매물. 진짜 많이 빠졌죠. 얘가 5억 5,800, 5억 6,500까지 갔던 게 2억 9,500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네요. 진짜 반토막 났네요. 반토막이 문제가 아니라 뛰기 전 가격으로 지금 왔어요. 거의.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 지금 2억 9천이 분명히 거래가 됐는데 자, 시세는 3억 3천, 4억 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시세가 더 높은 걸로 나오죠. 이걸 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매물 보세요. 매물 3억 천. 이게 매물입니다. 3억 3천. 제일 낮은 게 지금 3억 천, 3억 3천 나왔는데 바로 실거래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왜? 얘는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 얘는 이렇게 지금 다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그래프 봤죠? 7년간. 그리고 이거 매물에입니다. 초록색이. 매물 봤죠? 또 시세도 봤죠? 그리고 실제로 매물 가격들, 나와 있는 매물 가격들을 봤죠? 고점은 어디고 저점은 어딘지를 봤죠? 자, 근데 구리시의 인창 1단지 주공. 얘는 잡아도 솔직히 망할 거 없어요. 이 선에서 놀 것 같아요. 망할 거 없잖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데 얘는 망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거래가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얘도 지금 대단지인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세가 여기 파란 박스인데 매물이 더 밑에 있긴 하네요. 자, 봤더니 얘는 6억이 지금도 6억이야. 거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매물을 봤더니 5억이에요. 세상에. 시세는 그대로 6억에 있어. 6억 천에. 그런데 매물은 5억이야. 이건 거래가 안 됐으니까 시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시세를 보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매물도 믿지 마세요. 지금 매물 제일 비싼 게 지금 여기 보니까 6억 대충 한 8, 9천까지 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타입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B타입이잖아요. 다른 타입도 있으니까 6억 8천에서 5억이다. 만족스럽게 빠진 거 아니에요. 얘는 막말로 4억 7천에 후려쳐도 매수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기다려야죠. 자, 그러니까 왜 두 개를 보여줬냐면 얘는 그나마 괜찮은데 얘는
얘는 안 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것도 제일 낮은 매물을 지금 올려놔서 그렇지 평균 매물은 6억이 넘어요. 6억에 이 집을 잡는 사람은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음에 뛰어봤자 조금 더 뛸 것 같아요. 제 말 꼭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네이버에서 봐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매물을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개소 사장님들이 제일 싼 매물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죠. 자, 현재 매도 정확한 판단 정리하면 평균 30% 하락 거래. 거래가 안 돼서 안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 이게 안 좋은 것들이 주로 안 빠진 것처럼 보여요. 매물이 길게 걸쳐 있고 폭이 커요. 여기 보세요. 매물 길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매물이냐. 진짜 매물은 여기 제일 낮은 거보다 더 낮은, 여기에는 없는 매물. 얘보다 더 낮은 매물.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됐죠? 여러분들이 보는 매물에서 제일 싼 것보다 10% 떨어진 게 진짜라고요. 자, 여기 나왔네요. 시세보다 실거래가가 훨씬 낮다. 전화한다든가 단순 매수자는 금매도 안 밝혀요. 그냥. 왜? 돌아다니고 집 안 사는 거 아니까. 제일 낮은 매물보다 마이너스 10%더 떨어진 거예요. 이걸 보세요. 아예 후려치던가. 덜 떨어진 곳 최악. 안 떨어진 곳을 매수하면 망합니다. 한 방에 폭락할 수도 있고요. 버틴 곳들은 못난이가 많아요. 주로 버틴 곳들은 좋은 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안 돼서 버티는 거니까 못난이라고 봐야 돼요. 결국은 나중에 뛰어도 많이 안 올라가요. 왜? 안 떨어졌기 때문에. 매매. 자, 단지만 보면 안 돼요. 이 단지 주변 아파트까지 같이 보면서 가장 싼 매물에 마이너스 10%로 받쳐놓으세요. 그런 것만 보시라고요. 종합적으로 마이너스 3% 이상, 30%, 마이너스 30% 이상 안 떨어진 것들은 보지도 마세요. 자, 이제 지금 매수하면 특히 위험한 세 가지. 어떤 게 위험할까요? 매수하면? 자, 매수 위험 1, 매수 위험 2, 매수 위험 3. 먼저 1번. 거래 안 돼서 안 빠진 것. 아까 제가 금방 해드렸던 것들. 안 빠진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되는 거야. 못난이다 보니까 살려고를 안 해요, 얘를. 근데 파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매물이 높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같이 내놓는 거야. 그렇게 하면 타이밍 놓쳐요. 여러분들이 진짜 팔기를 원한다면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지면 좀 그렇고 이내 떨어졌다면 제일 싼 매물 보고 내놓으세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야 팔려요. 그냥 덜렁 내놨다가는요. 시간만 까먹고 타이밍 놓쳐요. 매도자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아무튼 거래 안 돼서 안 빠진 것. 안 빠진 것처럼 보이면 이건 그 아파트는 다 못난이들이에요. 얼마나 안 좋으면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겠어요. 제일 싼 매물보다도 마이너스 10%. 더 정확한 말은 아파트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게 정상입니다. 지금 다 빠졌어요. 집값 폭락, 회복 불능. 이제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도 입지상으로 얘가 다음에 올라갈까 하는 것들은 잡아서는 안 돼요. 많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안 떨어진 것보다는 유리하죠. 여기 보세요. 40% 떨어졌는데 경기 외곽에 있어.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더라고. 여기 평택을 갔다가 하급지로 봤다고. 하급지 맞아요. 자, 평택 위에 한번 봐보세요. 동탄이 평택보다 나쁩니까? 자, 거기 용인이라든가 수원, 그다음 안양, 광명, 성남 얘들이 평택보다 나쁩니까? 평택은 제일 남쪽에 있는 꼬발이잖아요. 자, 제가 어느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서울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보시면 경기 외곽 그래서 안 좋아요. 지방도 조심하세요. 지방은 너무 많이 뛴 것들은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이 떨어졌어도. 왜 그러냐면 이유가 공급 과잉, 인구 감소.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의 희생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입지, 매물, 선별 능력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면 그게 입지상으로 다음에 올라갈까? 이 아파트가 뛸까? 이것도 봐야 한다는 거죠. 하락만 보면 안 되고. 다음, 자, 매수 세 번째 위험 이겁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미분양을 잡았다? 미계약 촉주불 한다? 현대 상태에서는 아주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 시점에서 미분양 미계약 왜 선수 쳐서 잡습니까? 얘들 얼마든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떨어질 곳들인데 지금 미분양 미계약은 매입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강남 인근이라도 둔촌주공도 별로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집값 더 떨어지면 수억대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렇죠. 집값 더 빠질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금매가 낫다 이 말이에요. 금매가. 만약 더 떨어지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잡아요? 대부분 분양보다 지금은요, 이제 서서히 분양보다 금매가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다음 볼까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한국 물가 상승. 자, 미국이 빨간색이에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4.55에서 4.75로 올렸습니다. 그죠? 다음 달에도 0.25 스몰 스텝을 올리면 이제 5%까지는 미국은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CPI가 팍팍팍 떨어지지 않고 미지근하게 떨어지거나 오히려 횡보하거나 또는 올라가면요, 오히려 기준금리 또 계속 올릴 수도 있어요. 아직은 완전히 확률적으로는 하반기 때 떨어질 확률이 크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때는 아니에요. 소비자 물가 보세요. 우리나라 겁니다. 6.3까지 갔다가 쭉 내려가는 데다가 또 올라갔잖아요. 5에서.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는데 이거 진짜 안 좋은 모양새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1순위 미달, 전월세, 주택 가입자, 집값 하락 비중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보면 예전에 청약 미달률이요, 22년 1월 달, 이게 작년 1월 딱 1년 전에는 0.8%였어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겠죠. 자, 1년 전에 0.8%면 99%가 다 미달 안 하고 청약 받은 거예요. 그런데 딱 1년 후인 23년 1월 달 보세요. 무려 73.8%가 안 넣은 거야. 지금 몇 배입니까? 거의 100배나 늘어났어요. 1년 만에. 왜? 기존 집값이 떨어지는데 미쳤다고 계약하겠어요? 청약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금매가 낮다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미달률이. 이번에는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추이. 매매보다 전월세 거래 추이가 점점 늘어나요. 이거는 매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연금,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 빠지는 이유가 이렇게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늘어나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도 못 가는 거고. 주택연금 가입자 보세요. 1만에서 점점 늘어나네요.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주택연금을 받자 이거예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연금 안 들겠죠. 왜? 비쌀 때 드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평가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 보니까 하락할 것이다 집값이 77.7, 올라갈 것이다 10.2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이거는 상당히 큰 비중이죠. 올해 집값이 하락한다. 물론 설 전에 약 90%보다는 하락 비율이 좀 줄기는 했어요. 미국 케이스 실러 집값 보세요. 자, 미국은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쭉 내려온다도 여기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미친 듯이 빠지고 있죠. 지금 5개월 연속 하락.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미국 집값. 즉 미국 집값도 이제 한참 동안 떨어질 것 같은데 애들이 회복을 해야 우리나라도 같이 갈 가능성이 크고. 여기도 보세요. 자, 단가를 봤더니 자, 51,386 밑에 51,338 좀 내려가고 있죠. 이제 이렇게 떨어지겠죠. 갈수록 가격이. 이번에는 1월 무역 적자 역대 최대. 집값 지표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 뭔 말이냐? 자, 여기 보면 작년에 12월까지 딱 한 달만 플러스고 다 마이너스야. 수출입, 무역 적자가. 그런데 문제는 23년 1월 달 보세요. 126. 역대급이래. 역대 최대라고 나왔잖아요. 이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정치하시는 사람들 정신 차려가지고 나라 살릴 생각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지금 반도체 월별 수출액, 반도체가 곤두박질 친 이 모양 이 꼴이죠. 물론 바닥 다지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 고가 아파트 손바뀜 늘었다. 그런데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것은 집값에 고무적이에요. 그리고 선도 아파트가 계속 추락만 한다고 했는데 약간 하락폭이 줄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락폭이 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 뭐 이제 정부가 모든 규제를 풀면서 조금 지금 좋아지고 있는 현상이지 이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다? 아직은 가능성 낮아요. 자, 어떻습니까? 돈이 딱 그려져 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신경 써야 돼요. 2013년에 당연히 금리가 안정될 줄 알았는데 거꾸로 오르는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가 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 염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